자, 보세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복사할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그 1, 2월 달이나 3, 4월 달에 되면 한 번만에 다 해야 되거든. 지금하고 이러면 양이 많아서 안 돼요. 그 다음에 지금 배우는 내용은 기본서의 반밖에 안 배우거든. 그 나중에 체계적으로 전부 다 배울 때 한 번 복사를 딱 이러면 됩니다. 지금은 들으면 도면 돼. 그래, 여러분들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저 자료가 좋은 거 같아 막 복사하고 이러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나중에 오리지널만 딱 복사를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은 낱말만 익숙을 시키세요. 자, 오늘 배운 건 있잖아요.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을 배웠거든. 그 등록사항을 배웠을 때, 자, 여기 보니까 토지대당과 임야대당은 등록되는 사항이 동일하죠. 그죠? 동일합니다. 도면도 지적도 임야도는 동일하죠. 그죠? 동일. 그 다음에 경계점 자폐등록부 공유림의 대리운전업부입니다. 그럼 위에 보면은 모든 장부에 공통적으로 등록되는 것은 소재 지번. 그 소재 지번은 전부 다 등록이 되는 거라. 그 다음에 이제 지목하고 축척이거든. 지목하고 축척은 토지대당, 임야대당, 도면 이 두 개만 등록을 해요. 그럼 우리가 배울 때 뭐라고 배웠냐면 지목입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지목을 등록할 때는 코드번호와 명칭 그대로 등록을 하고 도면에는 부호로서 등록한다. 그래서 둘째 글자가 적용되는 주차장, 공량용지, 하천, 유원지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축척이 왜 등록이 되느냐 할 때 여러분들 축척의 정확한 이름은 도면의 축척입니다. 그러니까 도면에는 당연히 축척이 등록이 되어야지. 그러면 이 축척은 토지대당, 임야대당에는 왜 등록이 되느냐? 그거는 이거를 봐야 돼요. 자, 보세요. 소재, 지번, 지목. 답입니다. 면적, 경계, 좌표는 한 번밖에 안 나와요. 한 번. 그러니까 면적은 토지대당, 임야대당, 경계는 도면, 좌표는 경계점 좌표. 그럼 이 세 개가 딱 해결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한 번밖에 안 나와. 면적은 토지대당, 임야대당의 만, 경계는 도면의 만, 좌표는 경계점 좌표등록부의 만. 그러면 이제 이거와 이거를 연결을 시켜야 돼.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토지에 면적을 등록하려면 그 토지가 사용하는 도면의 축척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요. 축척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500분의 1과 다시 600분의 1과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과 1000분의 1에서도 6000분의 1의 도면의 축척을 사용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600분의 1과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1000에서부터 6000은 제곱미터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는 대장에만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토지대당, 임야대당, 공유리 대리권. 그럼 이 두 개는 공동 소유이니까 지분이 등록이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돼. 지분이 등록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를 딱 외워야 됩니다. 고유번호와 필지별 장번호는 어디에만 등록 안 한다. 도면. 이건 나중에 외워야 돼요. 고유번호와 필지별 장번호는 도면에만 등록 안 합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이거는 설명을 했어요. 답은 이겁니다. 삼성동이 있고 삼성동 100번지가 있어요. 삼성동의 도면은 한 장이다, 여러 장이다, 여러 장. 삼성동 100번지의 도면은 몇 장? 한 장. 그러니까 번호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배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을 공부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공부할 때는 토지대당, 임야대는 항상 세금이라고 딱 머릿속에 돌리고 세금은 공시지가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요.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사유.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처음으로 등록하는 거는 신규 등록. 그럼 신규 등록된 토지가 면적이 달라졌다, 분할, 합병. 지목이 달라졌다, 지목, 변경.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럼 신규 등록, 등록제는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이게 토지 이동이고 그것들을 토지 이동 사유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도면에는 여기서 많은 글자가 생략됐는데 보세요. 도면의 색인도, 도면의 제명, 도각선과 수치, 도다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관계할 필요 없어요. 그 대신 요 기준점 있죠. 삼각점 기준점의 위치, 건축물 구조물의 위치를 알려면 도면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호, 부호도. 여러분들, 이게 좌표이고, 이 토지가 있다면, 점이 경계점이고, 1, 2, 3, 4 있죠. 이게 부호, 이 그림을 부호도. 따라서, 부호, 부호도라는 말은 경계점 자료등록부에서만 등록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자, 이거를 보세요. 이거를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출제인이 물을 때 공유리 연맹부와 대리권 등록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묻거든. 보세요. 같이. 맞아요? 네. 그럼 차이 나는 건 여기서 차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같이. 맞죠? 네. 그럼 대리권은 공부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이 두 개만 공부하면 되죠. 그러면 대리권 등록부는 무조건 대지권이라는 말 자체가 집합 건물이거든. 그럼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 여기까지 쓰면 안 되잖아요. 레미안 아파트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요. 101동 1701호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요. 그럼 차이 나는 거는 이 세 개만 차이 나는데 이는 대지권이 남아 있으니까 공부할 필요 없고 맞다. 요 두 개만 딱 신경 쓰면 되지. 맞아요? 네. 그래서 건물의 명칭과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는 대리권 등록부에는 등록하지만 공유지 연맹부에는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 딱 하면 됩니다.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적공부, 정보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장된 지적공부, 부동산 종합공부 이렇게 나왔거든.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지력소관청, 실오리사, 실황문수장, 지력소관청. 그러면 여기와 여기는 같아야 되겠죠? 여기와 여기는 같아야 되지. 맞죠? 네. 이거는 100장 단위로 묶어서 보관한다. 컴퓨터는 컴퓨터끼리 모아서 보관한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출은 전쟁 천재집에는 공부할 필요 없고 시도리사 또는 대도시 시장 성인. 그럼 여기에서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지력 공부, 반출. 그래 두면 되고 복제는 두 번밖에 안 나와요. 정보처리 시스템 복제는 국장이 하고 부동산 종합공부 복제는 지력소관청이 하고 열람 발급은 해당 자 종이로 돼 있었을 때는 제주시청까지 가야 되고 컴퓨터로 돼 있을 때는 다 아무 데서나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 데서나 다 된다. 그럼 여기서 특별자치 실향군수구청장 읍면동장 이게 지력소관청입니다. 그럼 이게 지력소관청입니다. 그럼 항상 시험에는 특별자치시장을 시도리사로 고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게 들어가면 안 돼요. 특별자치시장 그렇게 정리해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지력공부가 분실이 됐다, 멸실이 됐다, 훼손이 됐다, 복구를 해야 되거든. 종이 복구는 지력소관청이 합니다. 컴퓨터는 아까 전에 시도리사, 실황군수, 구청장 했죠? 네. 그럼 여기서 복구 자료거든. 키는 이거거든. 토지 표시의 복구 자료는 7개라.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등기부 판결서 복제된 자료는 공부할 필요 없지. 맞죠? 그 다음에 지료공부 등본, 청량 결과도, 토지동 정리 결의서, 부동산 종합공부, 부동산 종합공부를 발급받은 게 부동산 종합증명서입니다. 증명서. 이거 나중에 외워야 돼요. 그러면 소유자의 복구 자료는 등기부와 판결서.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복구 절차거든. 다른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자, 정답입니다. 복구 자료가 없었을 때는 청량을 해야 돼요. 그럼 청량을 하면 경계 면적이 변하니까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청량을 했다면 경계 면적이 변하니까 주민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15일 이상 게시를 한다. 주민들은 게시된 내용 보고 자 15일 게시 기간 내에 지력소관청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그럼 이 세 개만 딱 키를 잡고 공부를 하면 됩니다. 여기에는 동의는 O, 직권은 X. 그럼 날짜 외우는 거는 기본이니까 본인이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공부입니다. 종합공부. 그럼 종합공부 복제 있죠, 그죠? 정보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장된 지력공부 복제는 국장, 부동산 종합공부 복제는 지력소관청, 등록상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이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의 가격, 그게 이제 공시지가로 문제예요. 그 다음에 기타 부동산의 권리. 부동산의 권리니까 소유권도 등록하고 소유권 외에도 등록해야
해. 그러면 이제 열람 발급이거든. 그럼 지력소관청 또는 읍면동자. 자, 정정입니다. 불일치한 사항을 발견한 소유자는 지력소관청에다가 정정을 신청해. 그럼 지력소관청은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마다 있다. 이렇게 딱 해두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있잖아요. 이 그림을 갖고 공부를 하게 될 거거든. 이 그림을 가지고 이 그림을 나중에 익숙시키면 참 좋습니다. 이게 오늘은 있잖아요. 요 정도만 딱 해두면 됩니다.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토지동이다. 예를 들면 서류를 작성한다. 일종의 중간 단계라고 생각하세요. 초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토지동 정리 결의서. 이거를 보고 지력 공부를 정리하는 거라. 하고 난 다음에 등기부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등기 촉탁을 하고 토지의 표시가 변했으니까 변한 내용을 소유자에게도 알려줘야지.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내거든. 그럼 여기는 등기 촉탁 아닌 거는 두 개만 딱 외우면 됩니다. 신규 등록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소유자 변동은 등기 촉탁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거만 하면 돼. 그러면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거는 여기는 없는데 이거를 시험에 내면 틀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들은 뭐를 내느냐?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하는데 통지를 하는 시기가 있어. 시기가. 그건 아직 안 배웠거든. 그래서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등기발로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그럼 지력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그거는 나중에 이제는. 이 그림을 있잖아요. 익숙시켜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5개만 외워가면 되지. 신규 등록, 전환, 분할합병, 지목 변경. 맞아요? 네, 그렇게 하세요. 다음 시간에는 등기 파트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등기 파트. 등기가 중요하거든. 자, 마치도록 합니다. 고생했습니다.